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TV. 오늘은 개별 종목으로 오닉 IPS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추가 상승은 가능한가? 그리고 우리의 목표 가격은 얼마를 세워야 하는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이 종목은 현재 주가 추이가 얼마냐 보냐. 지금 31,500원까지 어제 장대 양봉을 세우고 올라왔죠. 네, 31,500원. 상당히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21,000원대에서 31,500원까지 한 50% 정도 상승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네, 동사의 수급을 한번 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수급은 최근 일주일간 국내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샀죠. 네, 7월 22일부터 7월 28일까지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샀습니다. 국내 기관은 어제 이제 모처럼 17만 주 사는 모습. 그래서 외국인들이 먼저 뭔가를 봤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봐서는 뭐 우리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그런 협상보다는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삼성전자에 배팅을 하는 모습, 삼성전자 관련된 서프라이 체인들이 뭔가 좋은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급은 나쁘지 않다. 네, 동사의 공매도 추이를 한번 봅시다. 16,494주. 네, 공매도는 뭐 크게 그렇게 늘어난 상황은 아닌데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위험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동사는 어떤 기업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데 어떤 장비를 만드느냐? 반도체 제조 공정 중 방막 형성을 위한 증착 장비. 아하, 동사는 증착 장비를 만든 전공정 회사구나. CVD 증착 장비, 원자로 하는 ALD 증착 장비와 열 처리 장비, 이 두 가지를 주로 공급하는 회사이다. 또 3D 랜디, D램, 파운드리 분야의 핵심 생산 장비를 또한 양산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증착 장비와 열 처리 장비가 동사의 핵심 산업 제품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 장비. LCD, OLED 패널 제조에 필요한 플라즈마 화학 기상 장치 PECVD라고 하죠. PECVD 장비와 건식 식각 장비, 드라이 에처 등을 개발하여 공급을 하고 있다. 네, 디스플레이 장비 중에서는 PECVD 화학 기상 증착 장비와 건식 식각 장비, 이 두 개를 만들어서 제품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 특히 플렉서블, 폴더블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에 필수적인 방막 봉지 설비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플렉서블, 폴더블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에 필수적인 방막 봉지 설비 장비. 그래서 패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염되지 않게 잘 이렇게 덮어주는 그러한 기술이 좀 필요한 장비. 그래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폴더블, 플렉서블 이런 관련된 장비, 그 다음에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가장 핵심은 증착 장비하고 다음에 건식 식각 장비, 방막 봉지 장비, 방막 봉지 설비, 이 세 가지가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동사는 큰 비중은 아니지만 태양광 셀 장비도 만들고 있죠. 태양광 셀을 만드는 핵심 장비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세 개를 다 넣고 있네요. 그리고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개 다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네요. 그래서 동사의 매출액 비중을 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솔로셀이 전체 매출액의 97.4, 나머지는 상품과 용역,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은 왜 테슬라가 삼성을 선택했을까? 이 이유, 최근에 168억 불 같은 큰 금액을 테슬라와 서로 협약을 한 이유는 뭘까? 이게 이제 올 4월부터 이미 시장에 소문 한번 돌았죠. 테슬라와 뭔가 좋은 게 있을 것 같다, 이런 소문이 돈 상황에서 가격에서 협상에서 좀 서로 틀어졌다가 최종 서로 타결을 하지 않았을까. 그 사이에 한국에 뭐 대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가격 협상도 좀 타결이 이제야 된 것 같고, 삼성이 처음에는 뭐 Q는 괜찮았는데 가격 프라이스에서 굉장히 좀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이걸 이제 테슬라 쪽에서 가격을 좀 올려주면서 협상의 타결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맞을 것 같습니다. 첫째, 계약 규모 및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와 테슬라 자율주행 인공 AI 칩인 AI16 위탁 생산, 이게 이제 가장 어드밴스된 미래 반도체 2027년부터 생산을 하죠. 가장 어드밴스된 도조 칩에 들어간다. 계약은 약 22조 7천억고 약 165억 달러 규모이다. 추가로 알파 이야기를
머스크가 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5년 7월 24일부터 2033년 12월 30일 약 8년간에 165억 불이라는 거죠. 삼성전자 미국의 텍사스주 테일러 2나노급 첨단 공정. 네, 공정은 2나노급이다. 그렇다면 2나노급이 상당히 테슬라가 생각한 만큼 실력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계약의 주요 특징이 의미를 보면 단일 고객 기준의 최대 계약이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공개를 했고 이나노도 첨단 공정을 적용하고 파운디 산업의 반등의 계기가 되고 TSMC와 경쟁 구도를 이루어가는 모습이다. 이건 뭐 다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AI4와 AI5, AI6 주로 도조 칩들의 어떤 그 FSD의 칩들의 그 세대인데 지금 AI4가 현재인데 여기는 지금 삼성이 공급을 하고 있죠. 네, 삼성과 TSMC가 공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AI5도 TSMC와 삼성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미래 세대에는 삼성 텍사스 팹에서 전용으로 삼성이 공급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AI4는 이미 양산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AI5는 2026년과 2027년에 들어갈 생각이고 예정이고 AI6는 2027년 이후에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거죠. 네, 지금 차량에 한 개에서 두 개가 들어가는데 AI5는 차량에 두 개, 도조의 클러스터에 하나 들어가고 다음에 AI6는 훈련과 추론을 통합하는 도조 3 주요 용도에 쓰인다. 차량과 옵티머스에 두 개가 들어가고 도조에 5에서 12개 또한 보드에 하나 들어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상당히 미래 테슬라의 자율주행 FSD 칩의 핵심일 것 같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게 성공을 한다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다른 글로벌 파운드리나 글로벌 반도체나 글로벌 이런 IT 기업들과 서로 협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자 봐라 우리가 테슬라 걸 다 만들어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레퍼런스인 거죠. 그럼 삼성전자는 왜 테슬라고 했느냐? 첫째는 차세대 2나노 공정 기술이 무르익었다. 네. 이번 테슬라 계약의 차세대 AI 칩인 AI6 생산을 위해서 알려진 AI6. 특히 이 칩은 삼성전자 2나노급 최첨단 공정을 활용한 거다. GAE, 게이트 올 올라운드. 두 번째, 수율 개선 노력이 어느 정도 50%를 넘어선 게 아닌가. 삼성전자는 그동안 공정의 수율 문제로 고객사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죠. 하지만 최근 2나노 공정의 수율을 완전화시키고 품질을 높이는 데 집중했으며 이러한 노력이 테슬라의 신뢰를 얻는데 콜 테스트를 통과한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TSMC 의존도를 낮추는 거죠. 네, 테슬라는 그동안 대만 TSMC의 반도체 생산을 전부 거의 다 이탁을 해왔는데 그러나 파운드리 시장의 TSMC 의존도가 매우 높아지면서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고 안전적인 생산 기반을 확보해 생산처 다변화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를 택했던 것 같고 네 번째는 가격 협상을 서로 잘했던 것 같다. 네, 여러 파운드리 업체를 활용함으로써 테슬라의 가격 협상력을 높이고 특정 업체에 대한 종속을 줄일 수 있다. 너희가 싸게 해주지 않으면 삼성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기존 협력 관계 및 교감도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 같다. 기존에 AI 칩 생산 경험이 있죠. 네, AI4 칩을 생산하고 있고 또 최고 경영진 간의 교감도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또한 여섯 번째 이론 미국 테일러 공장의 전략적으로 중요성 이 부분이 또 상당히 이번에 미국의 폐입을 가지고 있다는 게 상당히 어필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현지 생산의 강점 미국의 테슬라가 주로 이제 지정학적으로 텍사스에 가까이 일을 하기 때문에 텍사스주의 폐입을 가지고 있는 동사에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머스크 CEO가 관심이 높았다는 거죠. 앨런 머스크 CEO가 직접 테일러 공장과 협업에 대해 언급하며 내가 직접 생산 라인을 점검해 진척 속도를 가서할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테슬라의 높은 감심과 의지를 보여줬다는 거죠. 네. 파운드리 시장의 삼성전자에게는 기회다. 네. 인텔 파운드리가 박살이 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데는 TSMC와 삼성밖에 없는 거죠. 네. 삼성이 이런 면에서 이제 이걸 잘 해내기만 한다면 상당히 1티어는 될 수 없지만 빠르게 2티어의 자리로 쫓아갈 수 있다. 우리 삼성에는 기회인 거죠. 항상 변화 시점에서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네, 좀 미시적으로 동사의 투자 포인트를 한번 봅시다. 2분기 실적. 2분기 매출액은 2,085, QOQ로 68%, YOY로 35%나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도 202억, QOQ로 흑자 전환, YOY로도 흑자 전환, 모든 것이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매출액 2,112억, 영업이익 195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충분히 부합할 것 같다. 1분기로부터 이연된 장비 입고와 삼성전자 DRAM 전환 투자에 따른 효과가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실적 성장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 DRAM 신규 투자 관련 PO가 2분기부터 일부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2005년 3분기에도 실적 장세가 이어질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다. 네, 신규 투자 관련 PO하고 2분기부터 일부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2003년, 25년 3분기에도 실적이 나쁠 것 같지 않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PO는 구매 주문이란 뜻이죠. 네, 구매 주문이란 뜻입니다. 두 번째는 DRAM의 신규 투자 재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 그렇다는 거죠. 지난해부터 전환 투자 위주로 효율적인 투자 배입을 해오던 국내 메모리사들도 선단 제품의 수요 대응을 위해서 신규 투자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동안 기존 것을 좀 잘 활용하는 쪽으로 이 전략을 가지고 있다가 올해부터는 신규 투자가 하반기부터 예상이 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P4 DRAM 투자가 상반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며 규모는 15회에서 30K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하반기 증설 계획도 예상보다 강할 것으로 보여 연간 60K 이상 DRAM 신규 투자가 예상이 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신규 투자 60K까지. HBM 중심의 선단 제품 대응 목적으로 테크노드는 D1C, 네, 아주 최첨단의 10나노급으로 주류를 이룰 것이다. 삼성전자가 1C, 1C를 드디어 이제 어느 정도 잡은 것 같아요. 네. SK하이닉 역시 M15X를 준공 중에 있으며 11월 중 주요 공정 장비의 반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다. 11월부터 SK하이닉스도 M15X 공장이 준공이 되면서 여기에 이제 반도체 전공정 장비가 들어갈 거로 예상이 되고 있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반도체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동사와 같은 전공정 업체들에게는 나쁜 상황은 아니다. 삼성전자 테일러 팹 모멘텀 앞에서 이야기를 해드렸죠. 네, 텍사스 테일러 팹에 우리 테슬라의 도조칩에 대한 반도체 계약이 형성이 되면서 시스템 반도체가 형성이 되면서 주문 반도체가 형성이 되면서 상당히 효과적인 그동안 이제 돈 까먹는 하마였는데 이것을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향후 전망은 실적과 신규 수지의 기대감이 증가한다. 2분기부터 주요 고객사 전환 투자가 본격화되면 실적은 분기별로 계단식 성장이 예상이 된다. 좋습니다. 올해 메모리 업체들의 신규 라인 투자는 제한적이나 전환 투자는 꾸준히 증가한 만큼 동사의 수혜는 지속적으로 예상될 것이다. 제한적인 전환 투자에서 이제 신규 투자로 가는 거죠. 하반기 중국 디스플레이 매출도 반영되며 견조한 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실적 해보에이도 원시 파운드리 투자 수주도 동사에게는 기대되는 상황이다. 최근 주요 메모리 업체들은 DRAM의 경우 DDR4 생산 공급 중단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전환 투자와 HBM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새롭게 바뀌면 장비도 새롭게 들어가야 되고 가격도 비싼 거죠. 낸드 또한 작년에 의해서 공정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전공정 장비 업체들에게 그나마 숨을 쉴 수 있는 여유를 주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동사 후 최대 고객사의 전환 투자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를 이야기한 거죠. 원시 수율도 개선되며 신규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상승 중이다. 네, 좋습니다. 네, 동사의 영업이익을 보면 일단 24년에 110억이 났죠. 25년 올해는 660억, 분기당 거의 200억씩 나니까 26년은 900억, 27년에는 1000억이 넘는 그러한 상승력. 이것만 봐도 동사가 왜 최근에 50%나 상승했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동사의 퍼는 올해는 26.3, 작년에 52배까지 갔다가 내년에는 19배, 그 다음에는 15.7배 이렇게 내려갈 것. ROE도 2.4에서 5.9, 7.7, 8.6 그렇게 나이스한 두 자릿수는 아니지만 꾸준히 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목표 가격은 4만원입니다. 네, 4만원 보시고
제가 봐서 3만원이 깨지면 무조건 매수 영역에 사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화이팅의 수혜주를 찾는다면 오닉 IPS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여러분 중에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셔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닉 IPS 함께 같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투자 솔루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